몸에 여기 등 쪽에 두 개가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신장은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신실질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만든 소변을 모아서 가지고 내려가는 집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암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면은 요 신실질에 생기는 신세포암을 가리켜서 신장암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로 상피암, 요 집뇨계에 생기는 암은 요로 상피암이라서 보통 신장암이라고 할 때 요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데요. 전체 신장에 생기는 암 중에서 85%가 이 신세포암이고 15%가 요로 상피암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신장암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전체 성인 암 중에서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발하는 연령은 5, 60대 정도에 제일 많이 호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9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분들에서 발생하는 암에서는 12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 폐, 간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는 암 중에서 몇 번째를 차지하는 그렇게 흔한 암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남자는 10만 명당 한 7.4, 여자는 2.8명 정도에서 신장암이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미국의 백인이나 흑인으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미국에 사는 아시아 사람들하고는 약간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종적인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다른 암이 다 그렇지만은 신장암도 발생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거의 10년 주기로 봤을 때 한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신장에도 암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좀 버리고 신장암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될 때가 되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환자분들 평균 연령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지난 한 20년간 변동 없이 50대 중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많고 요즘은 점점 젊은 분들도 많이 생겨서 한 30대 중반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가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으로 하면 50대 중반이 제일 많으신 거죠. 그럼 이제 신장암하고 관련 있는 인자는 무엇인가? 담배 피우는 게 안 좋은 거는 아시겠지만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암하고 다 관련이 있고 신장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암하고 흡연이 관련이 있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드시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비흡연자에 비해서 신장암이 1.5배에서 2.5배 정도 증가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돼 있고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울 경우에 남자는 2배 정도, 여자는 한 1.6배 정도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담배를 피우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즉시는 효과가 없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계속 금연을 지속했을 경우에 그 위험도가 한 15에서 30% 정도로 다시 감소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 이제 술하고 담배를 같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신장암의 위험을 오히려 낮춘다 이런 식의 보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잘 모르고 그냥 연관성만 조사를 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고 남녀 모두에서 음주가 한 20-30% 정도 신장암의 위험을 낮추지 않는가라고 조사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술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섭취하는 알코올의 양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음식이나 식이 같은 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 대체적으로 과일이나 야채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위험을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고열량 음식을 통해서 비만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신장암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고단백 음식은 어떤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그리고 이걸 위해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 신장암의 위험이 좀 높아진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혈압이 이제 그 고혈압 자체보다도 높은 혈압에 신장의 혈관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2차적으로 이제 병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사고체라고 이제 소변을 걸러내는 그 기관이 점점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자꾸 새로 재생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잘못될 여지가 높아진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차적으로 성장 인자 같은 게 분비되고 발암 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변화하면서 이제 발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제대로 몸 밖으로 배설하지 못하고 거기서 암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실 때 혈압약을 잘 복용을 하셔가지고 혈압이 잘 조절이 되면 그런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고 다시 보통 사람과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드문 질환이고요. 여러 가지 유전병과 관련돼서 신장암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생기는 그런 희귀한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신장암에서 한 2에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가 보통 만나는 신장암은 이런 거와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신장암 환자분들이 혹시 뭐 우리 자녀들도 검사를 해봐야 되는가 이런 걸 우려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보통은 적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당뇨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만성 신질환을 통해서 혈액 투석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혈액 투석 환자에서 그 원래 갖고 있던 못 쓰게 된 신장, 그 신장에서 신장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위험은 혈액 투석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못 쓰게 된 신장에서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이 있고 계속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못 쓰게 된 신장이 암에 이렇게 취약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이 신장 이식을 받아서 이제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은 다른 이식받은 신장이 담당을 하더라도 원래 남아있던 신장에서는 계속해서 위험이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신장암을 그럼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제 뭘 보고 우리가 신장암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병원을 찾아오실 텐데요. 옛날에는 이제 3대 증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옆구리, 신장이 있는 쪽에 옆구리에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변으로 피가 갑자기 어느 날 나온다, 아니면은 여기를 뭐 만져봤더니 뭐가 이렇게 불룩하게 만져지더라. 이런 세 가지가 원래 신장암의 3대 증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과거에 신장암이 이렇게 저런 증상이 나타나려면은 신장암 크기가 한 10cm 이상 커져야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요즘은 저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주로 많이 발견이 되죠. 요즘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부 초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하면은 반드시 양쪽 신장을 이렇게 검사를 해주시는데, 그 초음파에서 작은 신장암 증상이 없을 때 발견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상하니까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CT라고 전산화 단층 촬영을 찍으시죠. 그래서 영상 검사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요즘은 굉장히 조기에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진단되시는 분들은 75% 정도는 증상이 없을 때 저렇게 조기에 발견되고, 한 25% 정도만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증상 중에 어느 한 가지 그런 걸로 오시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증상이 다 있으신 분은 요즘 한 10% 미만에 속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보면 한 지난 20년간 처음에는 한 7cm, 7.7cm 정도의 크기였다가 지금은 한 반 정도 4.5cm까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이가, 신장암도 다른 데로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전이가 생기면은 그 전이된 부위에 따라서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뼈, 폐, 간 이런 데 많이 전이가 되는데, 뼈에 전이가 되면 그 해당 뼈에 통증이라든지 그 뼈가 잘 이제 약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고 이런 병적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요. 폐에 전이가 되면은 기침이나 객담, 이제 객혈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에는 간 기능 이상이나 황달, 복수, 전신세약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진행한 다음의 일이고요. 그럼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신장암을 알아낼 수 있는 혈액 검사는 없습니까? 전립선암은 혈액 검사로서 미리 알아낼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신장암은 그런 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암은 증상이 없을 때 조기에 발견하려면은 복부 초음파가 최고다. 그거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신장암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신장암을 조기에 발견해 주니까 굉장히 고마운 검사죠.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신장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런 혹이 좀 이상한 게 있다. 이상한 게 있다는 것만 찾아내는 것이 복부 초음파 검사의 역할입니다. 그게 뭐가 의심되는지 그렇게까지 자세한 걸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얗고 까맣고 이런 정도니까 뭘 자세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때에 더 추가적인 검사를 요한다 아닌다 그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는 거고요. 그런 혹이 있을 경우에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그 사진을 보고서 좀 더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화 단층 촬영 같은 걸 하는 거고, 여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큰 혹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 7cm 정도 돼 보이고요. 이 환자분은 여기 왼쪽,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혹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자기공명 영상, MRI라고 하는 거라든지 뼈검사 이런 거, 자기공명 영상은 복부에서는 CT하고 조금 상호 보완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신장암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요 정맥을 타고 심장까지 이렇게 파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가 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기 위해서 실행을 하지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뼈 검사 같은 경우는 뼈에 전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 흉부 X선 검사하고, 그다음에 복부의 전사나 단층 촬영, 뼈 사진,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걸로 이제 계속 문제가 없으신지 저희가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장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 조직 검사 많이 한다고 얘기 들으시죠? 우리 몸에 생긴 어떤 혹이든지 암이라고 진단을 하려면 이 조직 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혹의 일부를 띄어서 그걸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그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은 그때 암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고, 그 혹을 띄어서 봤는데 암세포가 아니고 뭐 정상세포가 좀 증식을 했더라. 그러면 이제 암이 아닌 무슨 보통 양성종양이라든지 뭐 우리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하면 폴립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런 게 양성종양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검사로서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진은 뭐의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장도 이 혹에서 신장암 세포가 있으면은 신장암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조직을 띄워봤더니 뭐 아니더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서 전이 된 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결국 조직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수술적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신장암은 그 이유는 안타깝지만은 효과적인 다른 치료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수술이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신장암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하는 조직 검사를 보통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보고 환자분하고 사진이랑 이런 거를 보고서 판단을 해서 신장암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서 그걸 통째로 조직 검사를 해서 같이 진단을 하고, 이런 방법을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마다 다 이렇게 그 치료하는 그 순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술적 치료가 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아시면 됩니다. 이제 근치적 신절제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암이 있는 쪽 신장 전체를 다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렇게 혹이 있으면은 요 신장 전체를 다 같이 제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띄어내면은 요게 이제 신장 정상 부위 남은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암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전통적이고 표준 방법인데, 요즘은 이제 크기가 너무 큰 거, 그래서 부분적으로 잘라내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부분신 절제술이죠. 신장을 부분적으로 잘라낸다 그런 소리인데, 여기 혹이 이렇게 작게 있을 때에 여기 정상 부위를 포함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남은 부위를 꼬매주고, 이 잘라낸 거를 조직검사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조직검사 보내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요 작은 게 암이고 요 밑에 있는 게 정상 부위를 포함한 정상 부위입니다. 여기 요렇게 포함된 부위. 요거는 4cm 이하의 작은 크기의 신장암에서는 지금 현재 표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큰 4에서 7cm 정도에도 이게 이쪽 한쪽 끝에 있어서 부분 절제를 할 수 있게 생겼다 그러면은 가능한 대로 부분 절제를 하는 것이 요즘 치료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근치적으로 혹이 있을 때 그 신장을 다 드러냈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드러냈든지 간에 재발률도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암으로 생존할 수 있는 암이 다시 암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생존율이 두 개가 똑같은 데 비해서 전체 생존율은 이 부분 절제술을 했을 때의 근치적 신절제술보다 훨씬 더 생존율이 좋습니다. 전체 생존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암 말고 다른 이유로 환자분이 돌아가실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은 재발을 안 했는데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유, 아니면은 암은 재발을 안 했는데 제일 흔한 이유는 근치적 신절제술을 하면은 남은 신장이 기능을 잘 해줘야 되는데, 남은 신장이 시들시들한 경우에는 그게 신부전으로 가면서 나중에 투석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투석을 하면은 보통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무슨 뇌혈관 질환 이런 게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 그런 거에 기초해서 이제 다 혹이 있을 때 신장을 다 제거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만 절제를 하면
암 재발하는 것도 똑같고 암이 돌아올 가능성도 낮고 그 대신에 다른 문제, 다른 합병증, 다른 무슨 그 만성 질환, 신질환, 무슨 심혈관 질환 이런 걸로 돌아가실 위험이 오히려 줄어드는구나. 그걸 저희가 이제 보고서 전체적으로 치료의 표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4cm 이하는 가능한 대로 부분 절제를 하고 4에서 7cm 정도 되는 것도 할 수 있으면 부분 절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이제 요즘은 우리가 점점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더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뭐 암은 없었지만은 투석을 계속 하면서 살고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분 절제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치료의 방침이 바뀌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암의 위치나 또 생긴 모양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부분 절제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환자가 뭐 작으면 무조건 부분 절제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신장암이 점점 크기가 작아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작아지는 거하고 발맞춰서 저희도 처음에는 근치적 신절제술만 거의 하다가 요즘은 반 이상, 이거 지금 2009년도까지인데 요즘은 반 이상을 부분 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다 신장을 살리고 혹만 이렇게 제거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근치적인 신절제술 다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이제 개복을 하는 방법이 있고 복강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복을 하는 거는 이제 배를 열어서 하니까 이렇게 상처가 좀 크게 남고, 복강경으로 하면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하고 요 밑으로 이제 신장을 꺼내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복이냐 복강경이냐 이제 그건 방법의 차이인 거지. 우리가 치료를 하는 원칙은 암을 제거한다고 보았을 때에 신장을 이제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제거를 한다. 그거는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복강경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실 텐데,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에 비해서 물론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작게 남고 하니까 좋지만은 신장암이 너무 크기가 크거나 그 다음에 진행이 돼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혈관으로 타고 심장까지 올라가 있다든지 주변에 임파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제거를 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강 내에 벌써 다른 수술을 한번 하신 경우, 옛날에 배를 열어서 다른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장유착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장유착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기는데 주로 많이 생기는 것은 이 장이 커튼처럼 이렇게 복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수술하셨던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복강경의 단점은 아직까지는 추가 비용이 좀 발생을 하니까 경제적인 게 문제가 되실 경우에는 조금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근치적 절제술을 할 때 예전에는 이제 개복 수술만 하다가 요즘 이제 사이즈도 작아지고 그렇게 하실 만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복강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가능한 대로 복강경 하면 환자분들이 회복이 빠르시니까 그것 쪽으로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개복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 대해서 아까 정인갑 선생님께서 전립선 수술 로봇을 잘 보여주셨는데요. 로봇은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이런 그 컨트롤 타워에 앉아가지고 로봇 기계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저희 로봇 수술은 저희는 이제 부분신 절제술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절제술은 이렇게 개복을 할 경우에는 이 옆구리로, 오른쪽인 경우 옆구리로 요만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할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금씩 구멍을 뚫어서 할 수가 있고,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로 수술을 하시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거의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부분실 절제술도 저희가 처음에는 개복으로 많이 했지만은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요즘은 거의 반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분신 절제술에서도 개복은 사이즈가 좀 큰 것도 할 수 있지만은 복강경이나 로봇은 좀 사이즈가 작아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안 아프고 잘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환자분의 혹이나 이런 크기, 위치 이런 거를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된 신장암이라는 거는 조그맣지 않고 좀 많이 커져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복강 내 다른 장기로 직접적으로 이게 파고 올라갔을 경우, 그런 게 의심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장 주변에 있는 부신이나 그 앞에 있는 대장, 간, 췌장, 횡격막 이런 데까지 막 퍼져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개복을 해서 근치적으로 신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가능한 보이는 모든 병소를 다 한꺼번에 같이 제거를 해주는 게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 MRI 보여드렸는데 이제 신장암이 이렇게 여기 신장에 생겼다가 신장 정맥을 타고 하대 정맥으로 이렇게 종양 혈전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타고 올라가서 심하게 올라가면은 심장까지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폐기를 개흉 수술을 한다 그러죠. 심장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호까지 다 꺼내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술로 가능한 한 다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수술 말고 뭐가 있는가? 수술을 안 하는 경우는 별로 권장되지는 않지만은 크기가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 뭐 건강하신 분 이런 분 말고 워낙 갖고 계신 질환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뭐 이제 신장까지 수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수술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떻게 잘하는 거는 좀 이렇게 억제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을 주로 이제 생각 고려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고주파 침절제술이라고 밖에서 이렇게 고주파로 해서 신장암을 고열로 녹여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냉동치료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도 밖에서 이렇게 이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 암 덩어리를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을 그냥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이 비닐로 봉다리 안에 있는 약간 물기가 들어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 버린다고 할 때에 그 비닐로 봉다리를 만지지 않고 그걸 싸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휴지까지 같이 이렇게 버리는 게 가장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봉다리 안으로 뭐를 찔러서 그거를 이렇게 뭐 불태운다든지 얼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쓰레기의 잔재가 남아있을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가장 원칙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권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냥 차선책으로 하시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그렇게 수술을 이제 침습적이라 그러죠. 이렇게 배를 열고 전신마취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위험하실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냉동치료는 말씀드렸고. 이제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어떤 음식이 좋은, 시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시죠. 이건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신장암 같은 걸 예방을 하려면은 뭐가 좋은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시기, 평상시에 생활 습관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 뭐, 어떤 게 좋은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한방 이런 거는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거하고 권장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건 이제 음료수를 다 포함하는 건데 생수가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차도 괜찮습니다. 커피도 괜찮고 음료수도 괜찮고. 그래서 물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게 신장의 건강에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고 뭐 혹시 이제 이 중에서 투석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은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시면은 물을 제한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보통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든 면에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몸의 건강에 좋고 특히 신장에 좋습니다. 근데 권장하지 않는 거는 국물을 그러면 나는 국물을 많이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물은 물보다는 소금을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물은 그냥 적당히 드시고 대신에 하루 종일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린 대로 싱거운 음식을 그래서 드시는 게 좋고요. 녹색 채소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일이나 야채류가 대체적으로 신장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칼로리 음식이나 지방이 많이 포함된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C, D, E가 포함되어 있는 게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돼 있는데 요즘 나오는 연구들에서는 어떤 한 종류의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것보다 그냥 멀티비타민, 그 종합 비타민 같은 걸 드시는 게 대체적으로 우리 몸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괜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땀을 흘릴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에 반대로 이제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이 몸에 좋지 않고요. 담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무슨 운동이 좋은가, 언제부터 운동할 수 있는가, 수술하신 경우에는 출근은 언제부터 하는가, 이거는 보통 이제 지금 건강하신 분들이라면은 평상시에 땀을 좀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신 분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자기 몸이 허락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허락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그리고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 수술을 이제 앞두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신장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가?
그 다음에 부분 절제술을 하신 분들은 남은 신장이 자라는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남은 신장이 자라나지는 않고요. 그거는 우리 몸에서는 간이 유일한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이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가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 기증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은 신장이 병들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나이 들어서 병드는 거를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만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근치적으로 절제를 할 것이라고 결정을 할 때에는 그걸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만 남았을 경우에 그거 하나를 잘 보존하자,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특히 요즘 많은 당뇨, 혈압 이런 거를 잘 관리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이게 신장 기능이 이제 수술 전에 이 정도 있었는데, 근치적 신절제술을 받으면은 수술을 하자마자 이쪽으로 푹 떨어졌다가 장기간 걸치면 다시 조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비해서 장기간 지나면은 한 30% 정도만 기능이 30-40% 정도 떨어지지, 하나를 떼어냈기 때문에 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신장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대신에 이제 부분 신절제술을 하신 분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데 요거만큼은 안 떨어지고 약간 떨어졌다가 또 마찬가지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 절제술을 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수술 전하고 똑같거나 수술하고 나서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 기능이 대부분 다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자분들이 평상시에 뭘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하시고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로봇 수술은 아까 보셨는데, 이제 뭔가 복강경 수술은 이건 아까 보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고, 실제로 저한테 이제 로봇 수술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로봇보다는 사람에게 수술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로봇은 이제 수술 도구의 하나고, 우리가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게 복강경 기구라면은 이게 이제 로봇이죠. 로봇은 사람 손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사람 손과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기계를 굉장히 복합적으로 세련되게 만든 그런 수술 도구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장암은 악성도가 매우 높은 암입니다. 조기에, 요즘 이제 75%가 조기에 발견된다고 했는데, 조기에 발견되면은 아까 제가 생존율 보여드렸는데 5년 내에 재발하시는 경우가 한 5% 미만이고,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가 있는 반면에 좀 진행돼서 3기, 4기 이후에 발견이 되시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 2년, 3년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래서 악성도가 매우 높은 암이고, 그다음에 요즘 점진적으로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은 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는 암이며, 특히 작은 크기의 신장암은 이제 암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신장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요즘은 치료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가끔 하시는 것이 좋고, 신장이 건강한가 이렇게 초음파를 가끔 받아보시는 게 좋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복부 초음파를 이용한 적당한 간격의 건강검진이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금연,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운동을 통한 비만의 예방 등이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